있지만 특히 에너지 문제 하는 사람들은 공정 문제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영어로의 경우 페어트레이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공정무역에 대해서 국정희 선생님 발표를 좀 듣기로 하겠습니다. 두 분 발표자께서 이미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맥락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우리 지역에서 마을에서 어떻게 함께 마을 주민들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지역에서 잘 살기 위해서 더불어 활동하셨는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또한 조금 시각을 넓혀서 이제 우리 혼자만 살 수가 없는 이런 세계화 구조 속에서는 도리 없이 다른 나라에서 역시 아주 어렵고 가난하고 저개발국에 있는 생산자나 노동자나 농부들의 삶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공정무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럼 공정무역에 대해서 지금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혹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정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우리나라 공정무역이 사실 시작한 지가 지금 부안에서 오신 이현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한 6년,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정무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지구촌은 지금 크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기아, 빈곤의 문제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빈곤이나 기후 변화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위원회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먼저 빈곤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세계 인구가 70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현재 절대 빈곤 인구는 12억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빈곤 인구를 추산할 때에는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를 그렇게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반구 지역이 전부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아래 남쪽이 이제 붉거나 이런 색깔로 되어 있는데 선명하게 북반구와 남반구에 속해 있는 나라들 간의 그 빈곤의 상황이 아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아주 잘 개발되어 있고 선진국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고 남반구에는 오세아니아 주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그 인구 한 7명당 1명꼴이 약 8억 4천만 명 정도는 굶주리고 있고 매년 560만 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6분의 1 정도의 그 세계 인구 중에 6분의 1은 안전한 물을 먹지 못해서 그 각종 질병이라든가 생명이 길게 이어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식량의 총량이 부족해서 우리 전 세계의 인구가 이렇게 빈곤한 것인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바로 이현민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그 농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우리의 삶을 이루는 아주 근본의 문제만 본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산업의 형태를 보면서 수많은 연구와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식량 생산은 끊임없이 개발되어서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와 2007년도 사이의 도표를 보시면 위에 그 붉은 선이 식량 생산량입니다. 22억 4천만 톤으로 상당히 많은 그 생산을 해서 이것을 세계 인구가 평균으로 나눈다면 한 2배 반 정도, 3배 가까이 정도의 양,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나누어 먹으면 다 충분히 먹고도 남는 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9억 6천만 명 정도의 그 빈곤한 인구가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 2005년도에 8억 5천에서 식량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속도만큼 빈곤 인구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셉니다. 그것은 생산된 식량들이 사실은 바이오 에너지의 대체 연료로 사용되는 데 쓴다거나 또는 그 동물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동물을 많이 길러야 되는데 그 동물들의 사료가
정부도 그런 곡물로 간다던가 등등등 여러 가지 원인들로 해서 식량 생산이 꾸준히 늘어나도 빈곤 인구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잘 아시는 대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라고 MDG를 다 함께 모여서 이제 천명을 하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목표가 바로 빈곤, 기아를 해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1번부터 7번까지 물론 2번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초등교육을 받아야 된다거나 여성이나 모성이 보호되어야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1번부터 7번은 비다수 그 개발도상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해내야 되는 것이지만 8번의 경우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런 목표를 다 함께 이루자고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 1번을 보시면 절대 빈곤과 기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수를 2015년까지 1990년 수준, 즉 18억 명 수준에서 절반으로 줄인다가 목표입니다. 절반으로 줄이려면 지금 9억 명으로 줄여야 하는데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3년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10여 명 정도 이렇게 빈곤 인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정무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수많은 아직도 개발도상 국가의 빈곤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많은 개발기구나 또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원조를 했었습니다만 그 원조라는 것이 사실상 잘 성공하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와 그 대안으로 대안이 필요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세계 무역이 이제 자유무역화되고 여러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그 세계 무역의 불공정성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소규모 생산자라든가 또 소규모 상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무역 질서에 뭔가 역시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공정무역이라는 그런 새로운 운동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공정무역은 한 10여 가지의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도상국의 이 생산자라고 해서 모든 생산자라기보다는 사실은 소규모 생산자입니다. 소규모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가격을 보장해주고 구매자와 생산자 간에 한 번 일회성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 수많은 그 원조가 있었어도 그 사람들이 자립하는데 어려웠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그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해내도록 하면 그 생산한 제품을 정당한 가격을 주고 거래를 해줌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게 하겠다는 것이 공정무역의 원칙입니다. 그럴 때는 그 작업 환경이 반드시 남녀 성차별이 없어야 하고 어린이 노동은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화학약품이라든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 생산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생산자들의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경제적인 자리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 지역사회가 함께 개발되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돕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사실 한 60여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2000년도나 1990년대 들어와서 이렇게 국적 발전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국제 농산물 가격이 아까 그 두 분 설명 중에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도 갑자기 산업화되고 농촌이 피폐해지면서 여러 가지 지표의 변동이 있었던 것처럼 세계 시장에서도 국제 농산물 가격이 1990년대에 아주 폭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카카오, 면화, 그다음 설탕, 커피 이런 네 가지 종류의 제품은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이 되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네 가지 농산물, 원자재가 급격히 폭락하면서 많은 농민들이 정말 심지어는 많은 농민들이 자살을 하고 이 마을이 완전히 해체가 되고 어려운 그런 국제적인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중에 커피를 간단히 예를 들면 커피는
잘 아시는 대로 특정 지역, 그 브라질은 뭐 잘 아시겠지만 브라질이라든가 이 브라질은 커피 생산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커피 그러면 이디오피아를 제일 많이 아시겠지만 브라질이 제1 생산국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제2위로 올라선 나라가 우리 아시아권에 있는 베트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커피 생산이 몇몇 나라에 굉장히 취약한 이렇게 구조적으로 몰려있고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이 구성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네. 이거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핏 보시면 되게 이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서 커피 시장이 굉장히 많이 휘둘리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커피 산업의 가장 전면에 나타나 있는 농부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5헥타르 미만의 소규모 가정농에서 생산해내는 커피 물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플란테이션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소농들의 커피들이 모여서 5개 다국적 기업들의 손에 의해서 커피 가격이 쥐락펴락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공정무역의 경우에는 이 뉴욕에서 이제 국제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될 때 옅은 파란색으로 보시면 그 공정무역 가격이라고 해서 그 페어 프라이스라고 해서 기초 보장 가격이 있습니다. 최저 가격을 보장해주는 보장 가격이 있고 이럴 때는 국제 시세가 밑으로 떨어졌을 때에도 보장 가격을 보장을 해주고 대신 국제 시세가 올라갔을 때에는 거기에 준해서 같이 공정무역 가격도 올라가 줍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대로 플러스해서 톤당 그 금액을 보장해주고 구매를 하지만 반드시 지역사회를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그 공동체에게 주는 소셜 프리미엄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셜 프리미엄이 바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